키위님, 써니 작가님, 원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다들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멋지신 분들. 이지님도 반갑습니다. 종범님도 반갑습니다. 사라 작가님도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전호님이랑 영헌님도 반갑습니다. 지금 58분이어서요. 7시 정도 되면 시작을 할게요. 다들 아침은 드셨나요? 아마도 써니 작가님 아직 안 드셨구나. 다현님도 반갑습니다. 지금 카카오미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음초보님도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7시 정도 되면 바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또 일찍 와주신 분들의 시간도 소중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명원님, 이따님, 로디님도 반갑습니다. 네, KT님도 반갑습니다. 이제 59분 돼서요. 한 1분 정도 있다가 네, 이모티콘도 감사합니다. BBQ 마스터님도 반갑습니다. 두손파파님도 반갑습니다. 다들 점점 아침형이 되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네, 불을 막 쏟아주시고 계신데 이거 들으려고 밤샘 분도 계시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이모티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클럽하우스랑 카카오음에서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발님도 감사합니다. TJ님도 감사합니다. 네, 제발님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네, 비비큐 마스터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이버님이랑 유령님도 감사드려요. 네, 우지님도 들어오셨고요. 초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되도록 이름 언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순서상 그렇게 못하는데 이제 7시가 됐으니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요피님도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간단하게 방 소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방은요.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음에서는 대화 위주로 하고 클럽하우스에서는 송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부업이나 사업이나 창업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정답을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리치 판다님도 반갑습니다. 네, 정답을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디까지나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다 못 드리는 부분은 나중에 저도 검색을 하기도 하고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정보를 주세요. 어디로 주시냐면 이제 채팅방으로 주시는데요. 카카오음 같은 경우에는 맨 윗줄의 오른쪽에서 세 번째 확성기 버튼 통해서 오픈 채팅 참여하기로 들어오시면 채팅방을 들어오실 수 있고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클럽하우스 DM 백채널이라고 하죠. 이걸로 메시지를 주시면 링크를 안내 드리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으로 주시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방 안내고요. 오늘도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브랜드 컨셉, 컨텐츠 컨셉이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늘 그렇듯이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실 이게 다른 주제도 늘 그렇지만 1시간 내에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압축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개요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또 이야기 드릴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최대한 얘기를 드리는 편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초반에는 취지나 목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컨셉이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기획이나 컨셉에 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사업 기획과 서비스 기획의 차이, 그 다음에 서비스 기획과 컨텐츠 기획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결론적으로 컨텐츠 기획에는 컨셉이 필요하고 컨셉에는 브랜딩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볼 건데요. 그런 이제 지난주의 이야기랑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그런 기획에 대해서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로지컬 싱킹이랑 디자인 싱킹을 얘기했었어요.
이제 그들은 상반되는 게 아니고 서로 보완을 하면서 기획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더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에서 기반을 해서 오늘은 이제 그런 컨셉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브랜드 컨셉이라는 게 어떻게 컨텐츠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물론 제가 이 주제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언뜻 컨셉은 그냥 기획이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기획자나 디자이너의 전유물은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에 프로젝트 관리 얘기 드리고, 어제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모두가 같이 비전을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나 팀 모두가 우리의 컨셉은 이런 거야, 우리의 컨텐츠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더 내용이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팀 전체가 그러면 내가 이런 업무나 이런 역할을 잘 해야겠다라고 동기부여가 더 잘 스며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셉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미 업무나 혹은 공부를 하시면서 다 겪으신 내용을 제가 이제 언어만 조금 바꿔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또 설명을 할 때 조금 참고가 되시거나, 혹시 이런 내용이 좀 생소하신 분들은 그런 머릿속의 흐름을 정리하시는데 참고가 되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런 주제를 잡은 게 취지예요. 그리고 이제 순서를 얘기 드리기 앞서서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좋고요. 카카오음에서는, 클럽하우스에서는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얘기를 드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또 채팅창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어떻게 얘기를 드릴 거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복습을 겸한 인트로, 왜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목에 있는 것처럼 브랜드 컨셉이랑 그럼 컨텐츠 컨셉이 뭐가 다른가 라는 부분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새롭게 등장하는 컨셉 보드라는 거에 대해서도 살짝 좀 이제 얘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런 컨셉을 통해서 그러면은 브랜드 전략은 뭐고 컨텐츠 전략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방법까지는 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지를 얘기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는 그러면은 결국 컨텐츠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컨셉이 들어간다는 건데, 컨셉을 어떻게 고려를 하면 또 좀 더 생각하기 쉬울까라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컨셉 플로우 차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개념적인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냥 어떤 비즈니스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게 어떤 개념인지도 조금 이미지도 섞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드린 것처럼 오늘은 브랜드 컨셉, 컨텐츠 컨셉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컨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릴 거고요. 1시간 정도 얘기 드리거나 가끔 한 10분 정도 오버될 때도 있는데, 이제 늘 얘기 드리듯이 이게 절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것과, 궁금하시거나 나는 그 생각은 좀 다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혹은 그건 내가 볼 때 틀렸어 등등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러면은 바로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복습이랑 이제 인트로를 섞어서 조금 얘기 드리면은, 그 지난주에 기획과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얘기 들었냐면요. 사업 기획과 서비스 기획을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업 기획은 좀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 추구를 위해서 기획을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내가 어떻게 꾸릴까,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꾸려야 이 기획이 잘 돌아갈까 라는 걸 보통 사업 기획에서 다루고요. 서비스 기획은 고객의 경험을 기반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면 누가 기쁠까 혹은 누가 좋아할까, 이런 거를 좀 기초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서비스 기획은 서비스나 뭐 시스템이나 전반적인 설계나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 기획은 한 5에서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서비스 기획은 런칭하고 사람들이 쓰는 기간이 있으니까 한 2에서 3년 정도 본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럼 서비스 기획에서 컨텐츠 기획이 등장하는데 둘은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서비스 기획에 컨텐츠 기획이 포함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둘의 사실 과정은 비슷해요. 뭔가 목적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세우고 기획을 해서 평가나 개선을 한다라는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서비스 기획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고객이 중요하고요. 컨텐츠 기획은 사실 어느 정도 고객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어필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혹은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컨텐츠 기획은 좀 컨셉이 중요해져요. 물론 서비스에도 컨셉이 들어가고 컨텐츠도 고객을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비중을 생각했을 때 서비스는 고객을 생각하고 컨텐츠는 컨셉을 생각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서비스 기획은 아까 제가 2, 3년 뭐 이게 짧다 얘기 드렸는데 오히려 그 서비스랑 컨텐츠를 비교했을 때는 컨텐츠는 이제 오히려 한 3에서 6개월 좀 짧게 트렌드를 갖고 가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생기고요. 서비스 기획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런칭하고 한 2, 3년 이런 부분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컨텐츠를 얘기를 할 때는 컨셉을 얘기하기도 하고 좀 트렌드에 민감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좋아요 수가 어떤가 아니면 참여자 수가 어떤가 공유한 수가 어떻게 되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컨텐츠 기획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꼭 그게 이제 늘 똑같은 건 아니고 업무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렸고 당시에 이제 컨텐츠 기획에는 컨셉이 필요하고 컨셉에는 브랜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예시를 들 때 브랜딩을 통한 컨셉화라는 내용에서 2가지 정도 좀 독특한 사례를 예로 들었었어요. 첫 번째는 프랑스의 인터마르쉐 주스라는 데에서 원래는 그냥 제조기간이나 유통기한 같은 거를 표시를 하다가 착즙 시간을 표시를 하니까 갑자기 완판이 됐다라는 거랑 두 번째는 브라질 커피 브랜드 중에 카페펠레라는 곳이 있는데 커피의 포장을 그날 신문의 일면을 통해서 하니까 신문도 보고 그다음에 굉장히 신선하다는 이미지도 주면서 커피와 신문이 같이 브랜딩이 돼서 굉장히 판매가 막 그때 숫자는 좀 자세히 얘기 드렸었는데 판매가 뭐 400% 증가하고 노출이 뭐 얼만큼 증가하고 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나 사이드 프로젝트나 혹은 컨텐츠를 여러 가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컨셉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생각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제가 로지컬 싱킹이랑 디자인 싱킹 얘기했었죠. 둘은 보완하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에서도 사실 디자인 싱킹을 제가 그날 아주 자세히 얘기 드리지 못하고 이제 로지컬 싱킹 반, 디자인 싱킹 반 이렇게 반 얘기 드렸는데 사실 그 내용들에서도 컨셉들이 들어가거든요.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근데 물론 디자인 싱킹이 디자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설계라는 관점에서 어떤 컨셉을 가질 거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컨셉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져서 그걸 얘기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늘 하듯이 조금 먼저 이 앞부분의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일단 브랜드나 브랜딩을 가지고 컨셉을 정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 컨셉은 뭐 까만색이야 뭐 아니면 우리 컨셉은 오디오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어떤 브랜드이냐에 따라서 이런 컨셉이다라는 걸 정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컨셉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의식을 해서 이번 컨텐츠의 컨셉은 이거야라고 막 정의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브랜드는 이런 거니까 이런 컨셉을 넣어야겠어.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기획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의 흐름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데요. 클럽하우스는 새로 고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뭐 그래프가 막 중요한 거는 아닌데 어떤 식인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거는 저의 생각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그림은 또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브랜드에서 컨셉을 정하고 거기서 컨텐츠의 컨셉이 나오게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3원이 있는 그림을 프사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다 정을 하면 지금 이 주황색의 원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이 전부를 채우면 흰색 부분이 완전해지는데 이 흰색 부분이 브랜드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브랜드라는 걸 정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브랜드 컨셉이 점차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제 주황색 원이 완성이 되면 밑에 있는 초록색의 익스페리언스나 빨간색의 프로덕트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컨텐츠거든요. 우리는 이런 컨텐츠야 라는 제품을 만들거나 우리는 우리 컨텐츠를 통해서 이런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컨텐츠의 주축이 되는데 요 교집합을 만들어 가는 게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그림을 제가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이 브랜드를 온전히 채우고 나면 컨셉이 완성되고 그게 컨셉이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하려고 그림을 찾는데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지금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물론 이제 요거는 저의 해석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실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브랜드를 통해서 컨셉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그걸 통해서 컨텐츠의 컨셉도 나오게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해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요 다음에는 이제 브랜드 컨셉이랑 그럼 컨텐츠 컨셉이 뭐가 다르냐. 브랜드에서 컨셉을 만드는 건 알겠고 그래서 그게 컨텐츠 컨셉으로 이어지는 건 알겠는데 뭐가 다르냐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전략을 어떻게 그럼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차트를 쓰게 되는지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아까도 조금 언급을 드렸듯이 꼭 기획을 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소비자나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평가를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스타트업이나 어떤 뭐 사이드 프로젝트나 되게 작은 규모의 팀들이 뭔가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할 때 사실 그 컨텐츠가 한순간 재밌느냐 아니냐는 투자자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큰 매력을 끌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잠시는 되게 재밌는데 다시 찾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얘기 드리는 것처럼 그 어떤 브랜드가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컨셉이 이거기 때문에 컨텐츠 컨셉이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져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도 내가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느낌이 생기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거나 외부에서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저기서 내는 상품이나 저기서 내는 서비스는 그냥 하나하나가 재밌다기보다는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거에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 마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그 컨텐츠에 대한 호불호는 당연히 있지만 그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야기들이 전부 이어져 있다는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뭐 마블처럼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브랜드나 컨텐츠가 사실은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전부 이어져 있다라는 거를 고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드실 때에도 조금 수월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스토리가 생기면은 당연히 얘기 드린 것처럼 소비자나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혹은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저 기업은 저런 컨셉으로 계속해서 고객한테 다가가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단순히 이제 디자이너나 기획자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모두가 사실은 그 기업이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기 드린 것처럼 브랜드에서 컨셉이 나오고 컨셉을 통해서 컨텐츠 컨셉을 만든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브랜드의 컨셉과 컨텐츠의 컨셉의 조금 차이를 얘기 드려볼게요. 이거 정답은 아니고 제가 이제 제 경험에 기반해서 생각을 해본 건데 브랜드 컨셉은 보통 이 브랜드는 이런 컨셉이야 라는 거는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간결하게 뭐 스타벅스는 이런 곳이야 혹은 뭐 애플은 이런 곳이야 라는 게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되도록 귀결하는 걸 사람들이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컨텐츠의 컨셉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하나의 뭐 예를 들면 애플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을 내죠. 뭐 노트북도 내고 핸드폰도 내고 하는 식으로 컨텐츠의 컨셉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되는 것 같고요. 어떤 방송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TV에서 하는 방송들도 1회짜리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러 차에 걸쳐서 하면 그때그때 컨텐츠의 컨셉이나 타이틀이 조금씩 바뀌는 것처럼 컨텐츠의 컨셉은 하나의 브랜드 안에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 컨셉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 접목을 하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스벅에서 뭐 캠핑 용품을 이렇게 제공을 하거나 한 적이 있죠, 선물로. 근데 그런 식으로 커피와는 조금 다른 분야를 접목하는 게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컨텐츠 컨셉도 물론 다른 분야 접목을 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소화를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스토리가 이어지고 세계관이 연결되다 보니까 콘텐츠 컨셉은 좀 한 내용 안에서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비스 기획이나 콘텐츠 기획의 차이를 얘기 드렸는데, 이런 브랜드 관련된 내용은 조금 추상적인 내용들이 아무래도 많아요. 사실 뭐 제가 스벅이나 애플을 예로 들었지만, 그런 어떤 유명한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거기는 이게 좋지, 뭐 이런 공간이지, 혹은 이런 제품이지라고 좀 철학이나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컨텐츠에 대한 컨셉은 아까 제가 좋아요 수나 참여자 수 같은 걸 얘기 드린 것처럼 좀 구체적이고 데이터나 트렌드적인 개념을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컨셉은 좀 재밌는 부분 추구하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즐겨야 되니까. 근데 브랜드 컨셉은 다들 공감은 하는데 마냥 재밌진 않거든요. 애플의 디자인 뭐 감수성이 이렇다라는 건 다들 공감을 하지만 그게 막 매일같이 재미를 주고 하지는 않는 것처럼, 그 브랜드 컨셉이랑 컨텐츠 컨셉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열거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막 메모하셔야 되는 건 절대 아니고, 제가 내용들은 또 따로 좀 정리해서 채팅방이나 브런치에 올려서 또 얘기를 드리기도 하니까 필요하신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 컨셉은 결국 한번 기획하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이후에 브랜드 전략도 언급을 드릴 거지만, 우리 브랜드는 이런 거야 라는 컨셉을 정하다 보니까 그게 막 시시각각 바뀌지는 않지만, 컨텐츠 컨셉은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스토리가 전반적으로 이어지거나 하는 점에서 기획을 해도 또 바꾸고 개선하고 다음에는 전혀 다른 컨텐츠를 시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기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안에서의 통일성이 있다면 소비자나 혹은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저기는 저런 콘텐츠들을 다 통합하면 결국 이런 브랜드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재미만 너무 추구하고 컨셉이나 브랜드가 고려가 되지 않으면 되게 웃기다 하하하 하고 다음날 되면 까먹는 거죠. 왜냐면 그게 어떤 가치를 나한테 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좀 차이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브랜드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 안에서 컨셉을 고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컨셉을 통해서 컨텐츠 컨셉도 생각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일단 지금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부 내용.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프로필 사진 또 바꿨어요. 클럽하우스는 새로 고침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컨셉 보드라고 하거든요. 뭐 이거의 지금 방법이나 쓰는 방법을 자세하게 얘기 드리려는 건 아닌데, 제가 서비스 기획을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서비스 기획 같은 경우는 스토리보드를 작성해요. 이런 서비스가 이런 흐름으로 돼서 뭐 UI나 UX가 어떻게 되고 뭐 기능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정의를 하기 위해서 스토리보드를 쓰는데, 컨셉을 정할 때는 사실 컨셉보드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프사에 해놓은 거는 어디까지나 예시이고요. 근데 컨셉보드는 보통은 옛날에는 인테리어나 패션을 할 때 많이 쓰셨어요. 막 이런 컨셉이다, 이런 색감이다, 뭐 이런 가구나 이런 제품들이 놓여지는 공간이다라는 거를 최대한 이미지로 보여주지 않으면 전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인테리어나 패션에서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주제로도 얘기 드리는 것처럼 브랜드 컨셉도 막 전략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또 컨셉을 계속 정해야 되다 보니까 그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의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드를 많이 작성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혼자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팀이랑 같이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옛날에 이제 포스트잇을 막 붙여가면서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작성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제 좀 팀의 팀워크나 조직 문화도 좀 연결해서 얘기 드린 거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이지만 컨셉 보드라는 거를 요즘에는 많이 작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컨셉을 도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한 분이 혹은 한 팀이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갖고 계신 경우가 있고, 물론 그 내용이 꼭 연결돼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어떤 그 브랜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이 컨텐츠가 막 1번이 끝난 다음에 꼭 2번을 해야 되고 2번이 끝나야 3번이 연결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 나름의 어떤 연결성이 있다 혹은 전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제작자의 철학이 이렇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기에 조금 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나 투자자나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흐름이 이어져서 이런 컨텐츠가 나왔구나라는 게 이해하기 쉬워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꼭 완벽한 통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안심을 느끼거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컨셉 보드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컨셉 보드에 대한 부분은 이런 예시 그림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요건 이따 채팅방으로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예시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 드리고 싶고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전반부는 브랜드 컨셉이랑 컨텐츠 컨셉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컨셉이라는 교집합을 통해서 브랜드 컨셉, 컨텐츠 컨셉이 조금 나뉘지만 결국 그 둘을 구분해야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거나 브랜드나 컨텐츠를 기획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수월하실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천재 기획자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컨셉을 만들면은 컨셉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아까 제가 초반에도 얘기 드렸듯이 브랜드 전략이랑 컨텐츠 전략이 뭔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혹은 이건 1인 기업이어도 동일해요. 사실 꼭 브랜드라는 게 굉장히 큰 아까 제가 예시를 든 막 애플 같은 기업이어야 되는 게 절대 아니라 1인 기업이더라도 그 사람 나름의 브랜드나 브랜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이름 자체예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내 컨텐츠 혹은 내 컨셉이라는 걸 생각하려면 전략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요 후반부는 브랜드 전략이 어떤 개념이고 그다음에 컨텐츠 전략이 어떤 개념이다라는 걸 얘기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후반부에는 그래서 컨셉을 이런 식으로 개발하거나 생각하면 좋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브랜드 전략 먼저 얘기 드릴게요. 사실 이게 전략을 지금부터 짜자는 건 아니니까 개념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겪으신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일단 브랜드 전략은 이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와 달라 라는 거를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요. 막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최대한 말하면 그래서 보통은 차별화를 하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해요. 내 브랜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1인 기업의 브랜드는 이런 게 좀 달라라는 거를 최대한 어필을 하는 게 사실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고 그거를 어떻게 꾸려가는가 하는 게 브랜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전략의 이것도 사실 다 정의하는 곳마다 다른데 브랜드 전략의 3요소를 정의한 곳에서는 브랜드 전략은 컨셉, 그다음에 컨텐츠, 테크닉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제 이따가 얘기를 드릴 컨셉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컨텐츠가 어떻게 생기는가가 이 브랜드를 얘기해 주는 거고 이제 다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제품이나 비즈니스나 컨텐츠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기술적인 내용이나 혹은 정보 혹은 지식들이 있을 수 있죠. 그 기업만이 갖고 있는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걸 테크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브랜드 전략은 컨셉, 테크닉, 컨텐츠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브랜드 자체 전략을 세울 때는 사실은 더 꼼꼼하게 가면은 브랜드의 규모도 사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전체 브랜드인지 아니면 소브랜드인지 자회사처럼 소브랜드를 많이 만드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매거진들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요. 아니면은 프로젝트더라도 프로젝트가 조금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예술 컨텐츠인 경우에는 이야기 컨텐츠도 그렇고요. 하나만 브랜드를 가지기보다는 여러 브랜드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브랜드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게 타이틀일 수도 있고요. 장르일 수도 있어요. 이제 예술이나 문화적인 컨텐츠나 이야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한 브랜드 안에 여러 브랜드가 속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브랜드 전략을 내가 짠다 하면 상위 브랜드가 뭐고
하위 브랜드들은 이런 게 있으니까 각각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브랜드 전략에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뭐 그거를 또 좀 지금 다 다루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브랜드 전략은 결론을 얘기하면 어쨌든 차별화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브랜드 전략은 차별화뿐만은 아니고 되도록 나만의 고유의 것이라든지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명확성이 요구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차별화부터 파생이 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왜 다른지 제가 로지컬 싱킹 얘기할 때 그래서 뭐냐 혹은 왜 그렇게 되냐 하는 so what이랑 why so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요즘 유행하는 프레임워크 중에 골든 서클이 있어서 why부터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 브랜드 전략을 통해서 컨셉을 도출할 때에도 왜 우리는 이걸 제공할까?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까? 혹은 왜 그런 맥락이 됐을까? 라는 부분을 본인이 일단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브랜드 혹은 내가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컨셉은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거야 라는 거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게 아까 얘기 드린 소비자나 투자자나 평가하는 데서도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컨텐츠를 얘기 드리다 보니까 예술에 관련해서 좀 예시를 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뭐 쿠팡이나 혹은 아까 얘기 드렸던 스타벅스나 아니면 뭐 와디즈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죠. 근데 그런 제품들도 결국 컨셉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왜 이런 걸 만들었고 이런 게 차별하니까 우리한테 크라우드 펀딩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맥락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브랜드나 브랜드 컨셉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꼭 이게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디자이너나 기획자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게 브랜드랑 컨셉을 정하고 그 다음엔 손을 떼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왜? 라는 부분이랑 아까 서비스 기획에서 언급드린 고객이나 소비자의 부분을 생각을 하면 결국 이게 한 번 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브랜드나 브랜드 컨셉은 유지가 되고 그 안에서 컨텐츠의 컨셉이 바뀌거나 개선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고객이나 소비자와 공감도 하는 거고, 보상을 주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컨셉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너네가 지켜주면 우리는 가치를 제공하는 거야 라든지, 아니면 이런 컨텐츠를 너의 재미나 너의 정보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어 라는 선순환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략을 또 정한 얘기로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지지만, 결론은 브랜드 전략은 차별화를 고민하면 된다. 거기서 컨셉이 나온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브랜드 전략의 기획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따로 세션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워낙 좀 내용이 심오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오늘은 이제 그거의 중심은 아니니까요. 컨텐츠 전략을 또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브랜드 전략이랑 컨텐츠 전략이 이런 거니까 컨셉을 이렇게 정하면 되겠구나 하는 얘기인데, 이제 컨텐츠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히만 얘기를 드릴 거지만, 그래도 그 컨텐츠 전략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하나 짚어두고 싶은 거는요. 제가 서비스 기획에서 고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고객이 무엇을 하면 좋아하고 기뻐할까를 통해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고 개발을 하고 디자인을 하거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는데, 이런 서비스 전략에 대해서는 고객의 경험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근데 컨텐츠 전략은 사용자가 결국 어떤 경험을 하느냐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고객이랑 사용자라는 얘기를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고객이 사용자일 수도 있고 고객은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한테 판매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의 고객은 일반 사용자일 수도 있지만 쿠팡일 수도 있어요. 고객이라는 차원에서. 혹은 만약에 스타벅스에 입점을 한다 하면 스타벅스가 여러분의 고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에는 고객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 컨텐츠는 결국 돌고 돌아서 소비자한테 다가가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경험하느냐를 최대한 고려하면 좋다라는 거를 짚고 컨텐츠 얘기를 살짝 드려볼게요. 혹시 얘기 듣다가 이거는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채팅창이나 아니면 손을 들고 말씀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컨셉이나 브랜드, 컨텐츠라는 단어들은 조금 개념적이고 모호하거나 추상적일 수 있어서 언뜻 그런 이미지가 바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겪는 게 아니라 기존에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제가 언어만 바꿔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씩 참고를 하시거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브랜드 컨셉이랑 컨텐츠 컨셉 얘기했고 브랜드 전략, 컨텐츠 전략에서 브랜드 전략은 이런 거다 얘기를 드렸는데요. 컨텐츠 전략은 컨텐츠 마케팅이랑 혼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혼동할 요소들이 되게 많죠. 제가 사업기획, 서비스기획, 서비스 기획과 컨텐츠 이렇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개념들이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섞여서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 하는 컨텐츠 마케팅은 컨텐츠 전략의 굉장히 일부이고요. 그러면 컨텐츠 전략이 뭐냐라는 거를 조금 표현을 해보면 결국 전체 컨텐츠가 브랜드 경험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하는 게 컨텐츠 전략이거든요.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제 뭐 카드뉴스 같은 데서도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죠. 아니면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서 또 아이들에 대한 컨텐츠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고 했었는데 그런 TV 방송이나 혹은 뭐 인터넷으로 보는 컨텐츠들이 있을 때 그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보고 판매가 될까 혹은 시청을 할까 하는 거는 마케팅 전략이지만 그 전에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예를 바꿔볼게요. 애플에서 물론 애플은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 다 사니까 그렇게 막 컨텐츠 마케팅을 열심히 하진 않지만 근데 만약에 애플에서 약간 카드뉴스처럼 정사각형으로 된 여러 가지 뭐 애플에 대한 소개를 사진으로 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런 사진이나 이미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애플 상품을 사게 되느냐 하는 거는 마케팅이지만 그런 사진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얼마만큼 애플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혹은 그 사진을 보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게 컨텐츠 전략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또 추상적이죠. 그래서 컨텐츠 전략이라는 거는 잘 팔리기 이전에 아까 제가 브랜드를 통해서 컨텐츠에 넣는 거예요 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컨텐츠 전략은 결국 브랜드를 얼마나 표현하느냐 하는 게 컨텐츠 전략인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라는 컨셉이 컨텐츠 전략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통해서 마케팅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을 뭐 빨갛게 칠해야 더 잘 팔릴 것 같고 아니면 방송 혹은 영상으로 이걸 송출할 때 뭐 3분짜리로 이렇게 좀 자극적인 내용을 넣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평온한 음악과 이런 걸 섞어서 좀 조화된 이미지를 줘야 될 것 같아 하는 세세한 컨텐츠의 컨셉들이 그런 브랜드 이미지에서 결국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꼭 어떤 기업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혹은 나라는 1인 기업이나 프로젝트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를 통해서 컨텐츠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카카오미나 클럽하우스에도 워낙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도 컨텐츠 전략을 되게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결국 그 내용을 듣거나 사람들이 재미를 듣고 또 팔로우를 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팔로우하게 되는 거는 재미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 이런 브랜드구나, 혹은 이런 클럽이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그게 연계가 되고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전략이라는 내용은 조금 모호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 그 브랜드나 기업이 뭘 설명하는지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 요 컨텐츠 전략의 일단 결론이에요. 짧게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고려한 내용이 결국은 기반이 되고 그걸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비스가 되든 제품이 되든 아니면 영상이나 혹은 그림을 통한 컨텐츠가 되든 간에 소비자들이나 혹은 투자나 평가하는 사람들도 이 브랜드와 이 컨텐츠는 전략이 이렇구나까지를 이해할 수 있어지거든요. 사실 그 소비자들이 물론 이 기업의 전략은 이거구나 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해 주는가는 되게 직관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요.
막 단어로 설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모여서 쿠팡은 이런 전략을 쓴 것 같아 라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진 않지만 쿠팡이 이런 건 잘하는데 이런 건 좀 이런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브랜드 전략이나 컨텐츠 전략은 그 기업을 외부에서 평가하거나 투자할 때는 정말 많이 보시거든요. 아까 제가 컨셉도 본다고 했는데 쟤네는 컨셉이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그 다음에 쟤네는 그럼 어떤 전략을 갖고 앞으로 컨텐츠를 전개를 할 것인가 라는 거를 투자자분들이나 혹은 가치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이라는 부분이 조금 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게 막 너무 어려운 단어로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난 이런 방향이 있고 이런 색깔인 거야 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결국 전략이다 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 소라트님이 이런 내용들을 들으시고 사업 기획이나 서비스 기획을 통해서 컨셉을 도출했더라도 실제 개발 단계에서는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에 내부의 개발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디자인이나 개발 관련한 업체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 드렸는데 자세한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이따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이런 오늘의 얘기를 좀 기반으로 일부분만 답변을 드리면은 외주를 줄 때 디자인도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고 개발을 이제 외주로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서비스 관련해서. 근데 이런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잘 시키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고려사항은 조금 더 뭐 비용이나 혹은 그 멤버들의 경력이나 자세한 걸 많이 봐야 되지만 오늘 얘기 드린 것과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 거야 라는 게 나도 일단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해할 역량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아까 영상 콘텐츠라는 부분을 얘기를 막 드렸죠. 근데 개발이나 디자인을 맡기려고 하는데 영상에 대한 콘텐츠를 다뤄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비용이 너무 싸서 그냥 내가 여기 맡길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이제 영상이 좀 다른 서비스랑 다른 거는 스트리밍도 고려를 해야 되고 사진보다 더 큰 용량의 되게 많은 컨텐츠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모르면 당연히 그런 외주를 준 기업들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혹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 설명하지 못하거나 내가 잘 모르면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덤탱이를 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비용이 한 300만 원이면 될 걸 1000만 원이다라고 부르는 경우도 되게 자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요 외주업체 고려할 때 어떤 고려사항이나 체크리스트가 있을지는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근데 오늘 내용이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내가 컨셉이나 전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필요한 기술적인 아까 제가 브랜드 전략에는 기술적인 요소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살짝 내가 이해한 후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건 이따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컨텐츠에 대한 전략을 얘기를 드렸고 이거는 흐름은 브랜드 컨셉과 컨텐츠 컨셉 얘기 드리고 브랜드 전략이랑 컨텐츠 전략이 어떤 건지 얘기 드렸어요. 이제 물론 마지막에 총정리는 다시 드릴 건데 그러면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컨셉은 어떻게 개발을 하는가 혹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막 컨텐츠 기획도 얘기 드리고 컨텐츠 컨셉도 얘기 드리고 컨텐츠 전략도 얘기를 드렸는데 계속 컨셉이 중요하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컨셉이 뭐고 컨셉을 어떻게 고민하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후반부 얘기 드리고 정리를 드릴 건데요. 일단 컨셉이라는 개념은 지난주에도 살짝 얘기를 드린 것처럼 컨셉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그 컨셉의 컨이 여럿이 함께란 뜻이고 컨셉의 셉트 부분은 붙잡다여서 다 같이 붙잡아서 하나로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이나 전략,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기획이나 전략에 대해서 막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것이 결국 컨셉이에요. 그래서
컨셉이라는 거는 단순히 풀이하면 개념이지만 우리가 보통 쟤 좀 컨셉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저분은 부캐가 있는데 부캐 컨셉이 이런 것 같다라고 컨셉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사실 그게 아까 얘기 드린 어떤 일관성을 가진, 그리고 기획이나 전략이나 브랜드가 포함이 된 모호하지만 우리가 모두 감각적으로 느끼는 어떤 것이 결국은 컨셉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컨셉의 개념은 전에도 살짝 설명드렸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와닿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컨텐츠나 이런 컨셉을 잡을 때 컨셉 자체를 어떻게 좀 잡으면 쉬울까라는 부분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물론 기초적인 부분은 브랜드를 최대한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를 드렸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요. 컨셉을 짤 때 플레이어별로 컨셉을 짜는 것도 팁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면 보통 컨텐츠를 기획을 하신다고 하면 컨텐츠의 컨셉은 이런 거야 라고 짜고 우린 다 했어. 우리 이제 컨텐츠 기획 다 했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은 나는 이런 컨셉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이런 컨셉, 내용은 이런 컨셉 이러고 등장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컨셉을 넣으면 너무 좋거든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제가 치킨집을 열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나는 이런 사장이야 라는 컨셉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게는 치킨집은 이런 컨셉의 치킨집이야 가 있고, 그리고 주방장이 있으면은 제가 주방장일 수도 있지만 주방장의 컨셉은 이런 음식을 만드는 컨셉이야. 그리고 우리 가게에 와서 치킨을 먹어주는 분들은 이런 컨셉이야 라는 컨셉을 좀 세세하게 짜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컨텐츠만 컨셉을 짜고 내가 어떤 컨셉이고 상대방이 어떤 컨셉인지를 생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생략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기왕이면 이런 식으로 나는 어떤 치킨집을 차릴 건데 나는 어떤 사장이고 어떤 주방장이 이런 컨셉으로 음식을 만들 거여서 어떤 컨셉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치킨을 먹을 거야 혹은 배달을 시킬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조금 더 이런 차별화를 할 수 있겠다, 혹은 이런 컨셉을 교집합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치킨집이겠네 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주방장의 컨셉이 굉장히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컨셉이라면 굉장히 건강을 생각한 치킨을 건강을 생각한 치킨이 어렵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의 컨셉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식으로 컨셉을 만들 때 팁 중에 하나는 이런 플레이어들의 컨셉을 통해서 생각을 하면 좋다 하는 게 있고요. 요거 마저 또 이제 설명드리고 나서 송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컨셉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일단 브랜드나 차별화 관점은 아까 얘기를 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이어별로 컨셉을 생각하시면 좋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간을 고려해서 컨셉 개발이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가를 좀 얘기를 드리고, 차트라고 아까 얘기 드린 걸 살짝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컨셉 개발도 이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이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다만 흐름은 일단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런 컨셉을 원할 거야, 혹은 이런 컨텐츠나 이런 서비스나 이런 제품을 원할 테니까 이런 컨셉을 넣어볼까? 라는 니즈를 먼저 파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보통 시장 조사를 해요. 물론 시장 조사가 막 꼭 어디 나가서 앙케이트를 돌려야 되는 건 아니고 주변에 물어볼 수 있죠. 내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혹은 이런 컨셉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컨셉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20대 후반의 남성은 어떻게 생각할까? MZ세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설을 세우고 증명을 하는 게 시장조사인데, 시장조사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컨셉이 생겼다. 우리의 컨셉은 예를 들면 건강이다. 우리의 컨셉은 미니멀라이즈이다. 등등 이런 컨셉이 생기면은 그 컨셉을 세우고 나서는 바로 물론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좀 평가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과연 먹힐까? 혹은 일단 배포를 해보고 사람들한테 보여줘보고 반응이 좀 미미하네, 혹은 반응이 굉장히 괜찮네 하는 부분들을 직접 판단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과정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건 옵션이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제가 지금 프사로 해놓은 컨셉 보드를 제작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컨셉 보드라는 개념은 오늘 막 많이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컨셉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지나 텍스트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컨셉을 오늘 이제 얘기를 다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컨셉에 대한 부분이 사실 컨셉은 개념인데 이걸 비교하는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브랜드 컨셉과 컨텐츠 컨셉이 있다 해서 컨셉이라는 교집합은 뽑아냈지만 또 컨셉이라는 게 개념이다 보니까 개념화, 그다음에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운영화라는 단어들도 사실은 뒤에는 등장을 하고요. 컨셉 뒤에는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개념이라는 거 외에도 관념이라는 거랑 비교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관념은 또 아이디에이션으로 많이 바꿔서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설을 어떻게 하고 측정을 어떻게 하는 부분들은 컨셉에서 좀 등장은 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갖고 계신 전략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별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제가 프사를 한 것처럼 컨셉 보드를 통해서 컨셉을 구체화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제가 지금 그 프사를 또 바꿨어요. 그래서 클럽하우스는 새로 고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컨셉 플로우 차트라는 거거든요. 근데 컨셉 플로우 차트라는 거는 정해진 답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컨셉을 표나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컨셉이 한 단어로만 표현되는 경우가 있지만요. 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의 컨셉은 건강이야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 단어를 조합해서 컨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게 스벅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단순히 커피를 즐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커피를 즐기는 문화 공간에 대한 것들을 브랜드의 어떤 컨셉으로 많이 내세우는데 그런 단어가 여러 가지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결국 무슨 컨셉이냐라고 할 때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프사로 한 것 같은 여러 가지 차트를 본인의 입맛에 맞춰서 바꾸거나 혹은 다양하게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거나 혹은 컨셉 보드에 적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당연히 이 차트는 그럼 어떻게 쓰냐, 뭐 어떤 거냐라는 부분이 이 프사 픽셀로는 다 표현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차트들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요거는 제가 이따가 또 채팅방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거를 정리를 드리고 송 감독님이랑 또 잠시 대화를 하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얘기 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1시간 안에 담으려다 보니까 조금 생략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처음에는 브랜드나 컨텐츠의 컨셉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지난주나 이번 주 얘기 드렸던 이 컨셉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를 들면 서비스 기획이랑 컨텐츠 기획이 있는데 컨텐츠 기획에 컨셉이 들어가고 브랜딩이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 브랜드를 통해서 컨셉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컨텐츠 컨셉을 만든다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브랜드 컨셉이랑 컨텐츠 컨셉을 생각했을 때 둘이 교집합은 있지만 어떤 차이가 있다. 뭐 브랜드 컨셉은 좀 추상적인데 컨텐츠 컨셉은 명확하게 정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든지 컨텐츠는 조금 더 데이터나 어떤 트렌드를 기반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재료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컨셉 보드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브랜드 컨셉이랑 컨텐츠 컨셉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결국 그걸 어떻게 짤까 하는 게 브랜드 전략이랑 컨텐츠 전략인데 브랜드 전략은 차별화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컨텐츠 전략은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다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가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컨텐츠 전략이 달라지고 그게 결국은 소비자나 투자자나 평가하는 사람들한테도 모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컨텐츠 마케팅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컨텐츠 전략이란 건 이런 거야 라는 거를 본인만의 감각이나 생각으로 잘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컨텐츠 전략을 결국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컨셉이라는 걸 어떻게 개발할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컨셉을 개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별로
컨셉을 정해보는 것도 유효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치킨집을 만든다면 치킨집의 마케팅할 컨텐츠만 기획하는 게 아니라 치킨집은 이런 컨셉, 나는 이런 컨셉의 사장, 그 다음에 주방장은 이런 컨셉, 손님은 이런 컨셉이야 라는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더 생각하시기에 수월하실 수 있다는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컨셉 개발에는 당연히 그 컨셉을 통한 니즈나 시장 조사도 들어갑니다 하는 얘기를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드렸어요. 그리고 컨셉이라는 것이 개념이라는 조금 추상적인 단어이다 보니까 비교되는 단어들은 많지만 사실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런 명확하지 않은 단어들을 우리가 조합해서 누군가한테 설명하거나 나의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컨셉 플로우 차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제가 지금 프사로 한 것 같은 내용이다. 이 내용의 링크 같은 거는 이따 공유를 드리겠다라고 설명을 드린 게 오늘 내용이에요. 제가 조금 중간중간 내용을 막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말을 빠르게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고, 그 다음에 관련 정보나 아까 소라트님이 채팅창에서 질문 주신 부분들은 다시 채팅방에서 대화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방에 대한 마무리나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서 송 감독님 올라와 주셨는데 송 감독님 코멘트도 너무 듣고 싶은데 송 감독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방대한 걸 1시간 안에 하신다니. 역시 레몬님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네. 광고 회사에서 일할 때 진짜 컨셉 회의를 엄청 진짜 징하게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이거를 끈질기게 할까라는 생각했을 때, 사실 브랜딩 할 때 그 브랜드 컨셉을 잘 잡아놔야지 그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저는 배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길을 잃을 때 그 브랜드 컨셉으로 다시 귀결되는 그런 게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브랜드를 처음 브랜딩 할 때 차별화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브랜드 컨셉을 정하고 그 합으로 이제 컨텐츠 컨셉을 잡을 때 저는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차별성 이야기는 나왔지만 일관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코멘트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가끔 막 흩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쵸. 저는 제가 그 카페변에 참 좋아했었는데 처음에 네. 거기가 파산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브랜드 컨셉에 따른 컨텐츠들을 제대로 일관성 있게 구축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형 디저트 카페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메뉴들이 컨텐츠잖아요. 네. 전혀 유럽형에 부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브랜드 컨셉이랑 컨텐츠 컨셉이 막 맞물리지 않고 일관성 없이 계속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그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가 망한 건 아마 되게 대표적인 그 브랜드 컨셉과 컨텐츠 컨셉의 일관성을 잘 못해서 망한 케이스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관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코멘트를 더 해주시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송 감독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단어만 언급했었는데 일관성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차별화랑 일관성을 동시에 가지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면은 차별화를 하는 거를 일단은 컨텐츠의 차별화가 아니라 브랜드의 차별화라는 관점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컨텐츠만 너무 재미나 혹은 색감적으로 뭐 자극적이거나 요즘 트렌디한 게 이런 거야 라고 그거를 너무 컨텐츠를 차별화하려다 보면은 지금 송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컨텐츠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일관성에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브랜드 안에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공통된 어떤 스토리라인을 가지는 일관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또 그 안에서도 이때의 컨텐츠나 이때의 컨셉은 이런 일관성이 있어 라는 거를 많이 꾸준하게 주변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베네의 경우도 여러 가지 케이스나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컨셉을 바꿨다 하면 특히나 그냥 컨텐츠 잠깐 음료를 한두 개 추가로 냈다 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냥 컨텐츠가 늘어났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브랜드가 이런 색깔, 이런 폰트, 이런 내용을 다룬다라는 브랜드 컨셉이 계속 바뀌면은 소비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는 갈색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빨간색이 되어 있고 어느 날 노란색이 되어 있으면은
그 나름은 혹시 스토리를 생각했을지 몰라도 결국 소비자한테 그런 설명을 안 해주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갈색을 원해서 다시 한번 그 가게를 찾아갔는데 어느 날 노란색이 되어 있으니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하면서 언어적인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조금 멀어지는 거죠. 약간 친구와 소원해지는 느낌으로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가 보다라는 개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면서 브랜드를 차별하는 건 어렵지만 그 일관적으로 진행이 되는 스토리나 컨셉 자체가 다른 기업이랑 어떻게 다른가를 굉장히 충분히 초반에 고민을 한 다음에 다만 그 안에서 컨셉을 낼 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월요일에 얘기한 프로젝트 관리에서 리스크 관리 얘기한 것처럼 플랜 B, 플랜 C 이 컨셉이 안 통했을 때는 이 컨셉이라는 거를 컨텐츠 컨셉 안에서는 여러 가지 플랜을 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브랜드 컨셉은 한번 정하면 오래 가는 거기 때문에 결코 이거를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막 바꾸면은 당연히 보시는 분들이나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컨셉에 대해서 혼란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를 송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머선일이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요 비즈니스 혹은 비즈니스 툴에 대한 또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문외한이라서, 그런, 리스너로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가분들이 또 다른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또 첨언도 해주시고 또 다른 관점에서도 이야기해주고 또 부연 설명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그 정도 깜냥은 안 돼서 그래서 올라온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이제 뭔가 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잠깐 이제 올라왔고요. 한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8시에 닫는데 저 마음이 쫄려가지고 좀 말을 저도 빨리 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네. 네, 천천히 말씀하셔도 네. 오늘 컨셉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치킨집으로 예시를 들어가지고 그 구체적인 컨셉이 되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셔서 되게 저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할 수가 있기 쉬워졌어요. 저는 음에서 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싶고 그러면 나는 어떠한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생각을 레몬님이 생각하신, 그 설명해 주시는 많은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레몬님께서 레몬룸을 운영하셨을 때, 이 방의, 강의는 어떠한 컨셉으로, 이제 스피커로서의 컨셉, 그 다음에 또 리스너는 어떤 컨셉으로서 어떤 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네네. 그쵸. 사실 이제 레몬룸이라고 제가 운영하는 이 방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컨셉을 제가 정할 수도 있고, 보시는 분들이, 저기는 이런 컨셉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는 부분은 어제 다른 방에서도 살짝 다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드린 단어인데, 보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정보는 제가 막 너무 잘하거나 잘 알아서가 절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으시거나 생각하신 것 중에 이런 부분에 틈새를 조금 같이 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보완을 드리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도 사실 리스너분들이나 스피커분들이 다양하게 계시지만 이게 어떤 내용을 꼭 인풋을 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머선119님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런 관점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어요 라는 부분들이 서로 보완을 해가야 결국 지식도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더 자기의 내용이 참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은 정답이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해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것도 결국 하나의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같이 보완을 하고, 혹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팀원들이 있으시면 팀원들과 또 어떤 보완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이런 아까 송 감독님이 말씀 주신 차별화나 일관성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완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관성과 보완을 하다 보니 도출된 차별화,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레몬룸의 컨셉은 제가 저도 사실 이런 강의를 하면서 컨셉을 명확히 정했나 하면 좀 반성이 되지만, 일단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자
보완하는 정보를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이렇게 감사히도 여러분께서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짧게 한마디 더 코멘트를 좀 할게요. 네. 저는 레몬룸의 방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리스너로 참가하시는 거는 그만큼, 뭐 전문가분도 있고 또 저처럼 비기너들도 있지만 되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귀한 아침 시간 1시간을 쓰는데 솔직히 이렇게 소통하고 공유할 만한 시간을 담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레몬님의 본캐가 얼만큼 바쁘신지는 모르나 네. 이 레몬룸을 운영하시면서 정말로 더 소통할 수 있거나 실질적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뭐 그러한 또 다른 그 방을 운영하시거나 네. 아니면 기획을 하시면 좋겠다. 약간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재밌게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쇼라는 거였어요. 네. 그분은 인테리어의 그 판을 바꾸기 위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인테리어의 컨셉이나 마인드들을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늘리는 이제 그러한 이제 스쿨 같은 거를 열었었는데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이유가 그만큼 관심도도 높고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더 길러서 본인이 하는 일을 더 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얘기를 들었지만 또 듣고 싶다 하는 녹음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그런 시간이라든지 좀 더 많이 풍성하게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도 좀 잘 조율하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빈도나 혹은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또 제가 고민하다가 잘 안 될 때는 채팅방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여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머선119님 코멘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리치 판다님 안녕하세요. 네, 레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미 종료될 시간이다 보니까 저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그 네네. 질문 네. 오픈 채팅방에다가 네. 남길게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치 판다님. 네, 그러면은 얘기들 이렇게 코멘트 주신 송감독님, 머선119님, 리치 판다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채팅방을 통해서 지금 아까 소라트님도 질문을 주셨고 은영님께서도 여러 가지 코멘트를 주시고 있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채팅방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이건 어디까지는 참고 정보이니까 또 8시쯤부터는 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아니면 나중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면 어떤 걸 할까? 나만의 컨텐츠를 제작해 본다면 어떤 컨텐츠가 좋을까? 라는 생각들을 또 그런 트렌드를 보시면서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짧게 얘기 드리고 마치면은 이 방은 평일 아침 7시에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이드 프로젝트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스타트업, 사업, 창업, 부업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협업을 모색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응 주시거나 코멘트 주신 내용들에 따라서 가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의견을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클럽하우스랑 카카오음에서 동시에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카카오음 같은 경우에는 확성기 버튼 통해서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되고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주시면은 거기로 링크를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또 자료나 여러 가지 정보 공유를 하고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리는 내용들은 다른 전문가분들도 방에 굉장히 각각의 분야에서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코멘트 주시니까 같이 또 대화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찾아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날씨가 덥고 지치지만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고 좋은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뵐게요. 자세한 내용은 또 채팅방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방은 끝내도록 할게요. 3, 2, 1